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이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VIP 출구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7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7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인턴 한유진이 아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인 M&A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YJ 글로벌의 대표.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금이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벼려온 복수의 서막이었으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7년의 세월만큼이나 낯설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저 멀리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서 있는 거대한 빌딩에 고정되어 있었다. G&H 그룹 본사. 그녀의 청춘과 순수함, 그리고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앗아간 곳. 그리고 그곳의 정점에는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같은 시각 G&H 그룹 40층 CEO 집무실.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젊은 총수. 그의 얼굴에는 타고난 오만함과 여유가 배어 있었다. 그는 오늘 있을 중요한 미팅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G&H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바이오 산업 M&A를 성사시킬 열쇠를 쥔 YJ 글로벌의 대표였다. 대표님, YJ 글로벌 측에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회의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태민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YJ 글로벌의 대표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월가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 피도 눈물도 없는 협상가. 태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어떤 상대든 결국 G&H와의 막대한 자본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묵직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민을 비롯한 G&H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입구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강태민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7년 전 자신의 비서실에서 잡무를 처리하던,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비참하게 내쳤던 바로 그 여자. 한유진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상석에 앉은 강태민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분석과 경멸만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앞에 멈춰 서서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와 함께 명함을 내밀었다. YJ 글로벌 대표 한유진입니다. G&H 그룹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민은 기계적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뇌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한유진이 YJ 글로벌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7년 전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쫓아낼 때 그녀는 분명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어야 했다.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애원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태민의 굳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이동해 앉았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조력자이자 YJ 글로벌의 전략기획실장인 최진혁이 배석했다. 최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진의 등장만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녀는 GNHHA 그룹이 추진 중인 바이오 기업 인수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GNH외의 임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애써 충격을 감추고 회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눈앞의 한유진은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세련된 외모, 흔들림 없는 눈빛,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하필 지금 GNH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유진은 태민의 복잡한 심경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GNH웨이가 제시한 현재의 인수 방식은 막대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저희 YJ 글로벌은 GNH웨이 재무 구조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인수를 이끌어낼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태민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물론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전적으로 강태민 대표님의 결정에 달려 있겠죠.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힘의 과시였다. 그녀는 GNH웨이의 목줄을 쥘 수도 혹은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태민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한유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목적이 뭐야?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과 마주 섰다. 7년 전에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높이는 그와 동등했다. 무슨 짓이라니요? 강 대표님, 비즈니스 미팅 중 아니었습니까? 유진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녀의 태연함에 태민은 더욱 격분했다. 장난치지 마. 네가 어떻게 YJ 글로벌 대표가 됐지? 그리고 왜 하필 지니치와야? 유진은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7년 전 희미하게 풍겼던 플로럴 향 대신 차갑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강 대표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태민의 넥타이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7년 전에 한유진은 죽었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직접 죽이셨죠. 그 말과 함께 유진의 뇌리에는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태민을 찾아갔던 날.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태민의 냉혹한 외면과 그를 대신에 나타난 보안 요원들이었다.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 짐을 쌀 시간조차 주지 않고 끌려 나오던 순간 그녀는 태민의 어머니이자 진 H웨이 안주인인 차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뱃속의 아이를 언급하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후려치는 고통과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것이 제인 H웨이의 핏줄을 입에 올려라는 독설뿐이었다. 태미는 그 모든 상황을 집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차갑고 무심했던 눈빛을 유진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민 대표님. 유진은 태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그를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태민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금 전유진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증오를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불꽃이었다. 최진혁 실장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은 유진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7년 만에 마주한 강태민은 여전히 오만했고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 실장,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제인 외의 내부의 협력자에게도 신호를 보내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백미러로 유진의 안색을 살폈다. 그는 유진이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지 않을 이유 없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유진은 핸드폰을 열어 잠금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배기 남자아이. 그녀의 아들. 한민준이었다. 태민이 그토록 부정하고 버렸던 아이. 유진은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민준아. 엄마가 다 되찾아올게. 너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그녀의 다짐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차갑게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GNHH웨이 그룹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룹의 향방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 중심에는 YJ 글로벌의 대표 한유진이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끝에 앉은 유진은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GNHM의 최고 임원들의 경계심 어린 시선들을 무덤덤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상석에는 굳은 표정의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태민은 유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롭게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진 이치웨이의 MA 건을 처리하러 온 냉철한 전문가의 모습뿐이었다. 한 대표.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어제 제안한 전략적 제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죠.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 실장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지니치웨이가 인수하려던 바이오 기업 지니뚜 바이오에 대한 YJ 글로벌의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였다. GNH웨이가 제닛 바이오의 가치를 심각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1차 결론입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재무 담당 부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우리는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과 함께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지니트 바이오가 숨기고 있던 임상 3상 데이터의 치명적인 오류와 핵심 파이프라인의 특허 분쟁 가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귀그룹이 참고한 회계법인의 실사 자료는 지닛 바이오가 제공한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유진은
진에치와의 MA팀이 놓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진실을 정확히 찔렀다. 이대로 인수를 강행한다면 진에치 웨이는 수조 원대의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및 공시 위반 혐의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유진의 분석은 지니치 웨이지웨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핵심적인 위험 요소였다. 강태민의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제인 웨이 심장을 겨눈 칼날이었다. 그는 유진이 이 정도의 내부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YJ 글로벌의 제안을 이어갔다. 저희는 지넷바이오 대신 GNH웨이의 기존 바이오 사업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럽의 유망한 신약 개발사 NBT 인수를 제안합니다. 이미 저희 YJ 글로벌이 NBT 측과 독점적인 협상 채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대안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것은 GNH웨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동시에 YJ 글로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라는 교묘한 압박이었다. 만약 지니츠와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지닛 바이오 인수를 강행한다면 유진이 폭로한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자이네이치웨이는 무너질 터였다. 태민은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 그룹 전체의 명운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팽팽한 기싸움은 이미 유진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고 있었다. 한편 태민의 아내이자 지니치와 아트센터 관장인 윤서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끝난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진나부웨이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고 아버지인 윤희원의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YJ 글로벌 한유진이라고 서희는 보고서에 적힌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네. 관장님. 갑자기 나타나 이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 대표님도 상당히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서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과거, 특히 결혼 전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늘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이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다. 7년 전에 남편 비서실에 그런 이름의 인턴이 있지 않았나. 서희의 기억은 정확했다. 그녀는 태민과 연애하던 시절, 태민의 곁을 맴돌던 그늘진 얼굴의 여자를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하찮은 벌레 정도로 여겼었다. 그 여자가 월가의 MA 전문가가 돼서 돌아왔다고 서희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당장 사람 시켜서 한유진이라는 여자. 지난 7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봐.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서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성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원목 책상을 날카롭게 긁었다. 같은 시각 YJ 글로벌 한국지사 유진은 최진혁 실장과 함께 비밀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이사회의 성공적인 데뷔 따위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에 불과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진 H웨이 내부의 협력자가 보낸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최 실장이
모니터에 보안 자료를 띄웠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7년 전 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증거들. 당시 보안팀과 인사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협력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유진은 7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가짜 증거들을 떠올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컴퓨터에 기밀 자료를 심어놓고 접근 기록을 조작했다. 당시 보안팀장은 지니치 웨이를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 기록을 처리했던 비서실장 황정수, 그자가 핵심입니다. 최 실장이 황정수의 현재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G&H 웨이를 퇴사한 후 윤서희의 아버지인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충실한 개노릇을 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윤서희와 윤 의원 일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7년 전 그녀는 단지 강태민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권력, 즉 진 HWA 그룹과 결탁한 정치 세력의 희생양이었다. 아마도 태민과의 관계를 눈치챈 윤서희가 아버지의 힘을 빌려 자신을 제거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민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아니, 어쩌면 동조했을지도 모른다. 황정수부터 시작하죠. 유진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약점을 찾아내세요. 돈이든 여자든 혹은 그가 윤 의원을 위해 저지른 또 다른 비리든 그자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고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그리고 최 실장, 내 아들 민준이의 신변 보호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윤서희가 내 뒷조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절대 민준이의 존재를 알아채게 해선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가 이 모든 복수를 감행하는 이유이자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최진혁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7년 전 미국에서 절망의 밑바닥에 있던 유진을 발견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의 복수가 단순한 사적 감정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 구현의 과정임을 믿고 있었다. 이제 가면을 쓴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인 HAW의 그룹 이사회에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한유진은 강태민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지네치웨이 바이오 사업 M.A. 건을 담당하는 실무팀과의 미팅을 소집했다. 표면적으로는 NBT 인수권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강태민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미팅에 직접 참석했다. 예상대로 유진은 NBT 인수 협상의 진척 상황을 브리핑한 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NBT 인수는 G&HWA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G&HWA 건설 부문이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차가웠다. 자인HWA 건설은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수년간 이어진 적자, 업계 불황, 그리고 최근 터진 대규모 부실 공사 문제까지. 강태민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였지만 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상징성 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NBT 인수와 무슨 상관입니까? 태민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유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NBT 측은 파트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YJ 글로벌은 진에치웨이 성공적인 M&A를 돕는 조력자로서 진에치웨이즈에 가선제적으로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의지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예를 들면 진에치웨이 건설을 조속히 매각하는 것 말입니다. 매각이라니 임원석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지니치우 에이터브의 건설을 사겠다고 나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사실상 헐값에 넘기거나 청산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태민은 유진의 의도를 즉각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진H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물론 저희 YJ 글로벌이 적절한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이 덧붙인 말은 태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자인 HW의 건설을 헐값에 넘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득을 챙기거나 혹은 지니 HM 텀무오 그룹의 지배 구조 자체를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진 HW를 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한 대표, 지금 우리 그룹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겁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태민이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경고했다.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결정은 강 대표님의 몫입니다. 부실 덩어리를 끌어안고 NBT라는 미래를 포기하시든 아니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든 그녀는 태민에게 치명적인 양자태기를 강요했다. GNHW의 임원들은 유진의 냉혹함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논리가 제시하는 냉정한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미팅이 파행처럼 끝나고 유진은 진 HMOHE의 로비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최 실장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대표님, 강태민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닌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한 한남동의 고급 레지던스였다. 7년간 그녀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도어락이 열리고 엄마 하는 맑은 목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가 그녀의 품에 와라간겼다. 6살배기 아들. 한민준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밥은 잘 먹었고. 유진은 아들의 뺨에 얼굴을 부비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GNH와에서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오늘 배운 노래를 제잘제잘 자랑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유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였다. 그녀는 아들을 볼 때마다 7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강태민이 그토록 부정했던 생명.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당위성을 가졌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어야 했다. 아버지라는 존재, 지인 네이치웨이의 후계자라는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명예. 유진은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7년 전 그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심 뒤에 숨겨진 모성애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자신이 지네치와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결국 아들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모순.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텅 빈 집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다. GNHWA의 건설 매각건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한유진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년 전 GNH 웨이 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인턴 한유진이 동료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유진은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으며 가끔은 어설펐다.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면 숨길 수 없는 존경과 설렘을 눈빛에 담고 있었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던 순간들을 기억해냈다. 바쁜 업무 중에 건네던 따뜻한 커피, 야근하는 자신을 위해 말없이 챙겨주던 위장약, 그리고 그녀의 은은한 플로럴 향기. 그랬던 여자가 어떻게 지금의 얼음 여왕이 되었을까? 태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유진의 냉정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그가 알던 한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7년 전 그녀가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채 애원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대표님, 제 뱃속에 대표님 아이가 있어요. 그는 그 말을 무시했다. 자신을 붙잡기 위한 천박한 거짓말이라고 치부했다. 윤서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가져온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유진이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자료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지금 7년 만에 돌아온 유진의 모습은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정말 그녀가 산업 스파이였을까? 만약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의 말이 임신했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태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이 떨려왔다.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은 독처럼 그의 이성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7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과거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이 GNH웨이 건설 매각 문제로 고심하는 사이 GNHMOA 그룹의 또 다른 축 윤서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지시했던 한유진의 뒷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자료는 방대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하버드, MBA,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의 초고속 승진, 그리고 YJ 글로벌 설립. 7년간의 행적은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신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서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덧붙여진 사소한 정보였다. 가족 사항, 아들 한민준 6세. 부부, 정보 없음. 서희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6세.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7년 전. 한유진이 쫓겨났던 바로 그 시기. 서희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그 아이가 강태민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정을 떨쳐내려 했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한유진의 화려한 귀환과 지네츠워를 향한 공격적인 행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서희는 이 문제를 직접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밀리에 예약된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라운지. 윤서희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전신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겨 있었고 그 태도에서는 지인 일치웨이 안주인이자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잠시 후 한유진이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희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유진은 절제된 디자인의 네이비 실크 블라우스와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사치스럽진 않았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오랜만이네요. 한유진 씨.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정말 몰라보게 변했어. 7년 전엔 그렇게 초라하더니 용케 일어섰네. 그것은 칭찬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유진은 동요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윤서희 관장님께서 직접 부르실 줄은 몰랐네요. GNHWA 아트센터 일로 바쁘실 텐데 본론만 하죠. 서희는 가식적인 태도를 거두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걸로 부족하다면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요. 내가 지금 당장 백지 수표를 써줄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유진이 돈 때문에 지니치웨이에 접근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조건은 간단해. 지금 당장 MBT 인수건에서 손 떼. 그리고 다시는 내 남편 강태민 대표 앞에 나타나지 마. 서희는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네가 월가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GNH웨이가 줄 수 있는 돈은 차원이 다를 거야. 이쯤에서 만족하고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유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하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서희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가 우습지?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7년 전 애원하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윤서희 씨.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참 천박하시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뭐라고 그때도 당신은 나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죠. 당신 아버지 손을 빌려서 내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서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유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유진은 봉투를 서희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이 돈 필요 없을 겁니다. 어차. 그녀는 말을 끊고 서희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니, 어쩌면 곧 필요해지겠네요. 당신 아버지, 윤 의원님 비자금 수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때 유용하게 쓰시죠.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유진은 돈을 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부수러 온 것이었다. 서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돈이 통하지 않는 상대. 네가 지금 감히 누굴 협박하는 거야. 내까짓게 서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진의 평정심에 오히려 그녀의 분노가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7년 전의 한유진은 당신들이 맘대로 짓밟고 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요. 내가 지인 하와에서 잃었던 모든 것. 그리고 당신들이 감히 빼앗으려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유진은
얼어붙은 서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 진유이치 이사회에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사모님. 라운지를 나온 유진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곧장 YJ 글로벌 사무실로 향했다. 최진혁 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대표님,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최 실장은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황정수, 7년 전. 유진의 해고를 직접 처리했던 당시 태민의 비서실장이었다. 황정수는 GNHW 퇴사 직후 윤석현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7년 전 대표님의 인사 기록과 보안 접속 기록을 조작한 장본인입니다.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윤서희가 아버지 윤 의원의 힘을 빌려 황정수를 시켜 자신을 모함했던 것이다. 강태민은 그 모든 조작을 묵인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황정수의 약점은 유진이 낮게 물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의 정치 자금을 관리하면서 상당액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 실장이 추가 자료를 넘겼다. 그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뭐든 물 겁니다. 좋아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황정수에게 접촉하세요. 그의 빚을 해결해주고 횡령 사실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7년 전 그가 조작했던 내 모든 기록의 원본과 윤 의원, 윤서희 부녀의 지시가 담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녀는 부패한 권력의 핵심을 정조준했다. 그날 밤 GNH의 그룹 오너 일가의 저택. 강태민은 자신을 피해 서재로 들어가려는 윤서희를 불러 세웠다. 그는 오늘 비서를 통해 서희가 유진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늘 한유진 씨 만났다며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희가 흠칫 놀라며 돌아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왜 만났지? 무슨 꿍꿍이야? 태민의 추궁에 서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냥 옛날 인연도 있고 해서. GNH웨이일로 만난 김에 차나 한잔 했어요. 오해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태민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태민은 7년 전 유진을 내칠 당시 유난히 적극적이었던 서희와 장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유진의 배신에 대해 그가 의심할 틈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었다. 태민은 자신의 아내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혹시 7년 전 그 일에 대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GNH웨이를 둘러싼 폭풍은 이제 그룹의 오너 부부. 그 가장 내밀한 관계의 균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주말 아침, 서울 시내의 한적한 5성급 호텔 로비. 한유진은 주말을 아들과 함께 보낸 후 다음 주 일정을 위해 잠시 호텔 라운지에서 최 실장을 만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손은 6살 배기 아들 한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와의 외출에 신이 난 듯 반대편 손에 든 로봇 장난감을 흔들며 맑은 목소리로 제잘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던 강태민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태민은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윤서희의 성화에서 벗어나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을 찾은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작은 아이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한유진을 발견하고 우뚝 멈춰섰다. 유진은 찰나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세운 수많은 시나리오 중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강태민과 아들을 마주치게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민의 시선은 유진의 차가운 얼굴을 지나 그녀의 뒤에 숨은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민준이는 갑자기 멈춰 선엄마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낯선 남자를 의아하다는 듯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그래?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로비에 낮게 울렸다. 강태민은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아이의 눈, 그늘 한 점 없이 맑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고집이 서려 있는 그 눈매. 그것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자기 자신의 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7년 전 그가 기억하는 한유진의 풋풋했던 미소를 빼닮았다.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7년 전 6세 그가 애써 외면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내 뱃속에 대표님 아이가 있어요. 비에 젖어 애원하던 유진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그것은 자신을 붙잡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저 아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실례합니다. 유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태민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녀는 단 1초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태민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아이.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태민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보시다시피 제 아들입니다. 그녀는 태민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민준이를 안아든 채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태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GNH 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평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지만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6년, 7년 전, 그 시기,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윤서희가 가져왔던 한유진의 뒷조사 자료를 다시 꺼냈다. 가족사항 아들 한민준 6세. 부부 정보 없음. 그는 이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태민은 즉시 개인 비서실 소속 중 자신에게 가장 충성심이 강한 입이 무거운 부하 직원을 호출했다. 그는 윤서희나 윤 의원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사람이 필요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은 징 HMWA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내 개인적인 일이다. 보안이 생명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한유진 대표. 그녀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특히 미국 뉴욕에서의 7년 전 행적. 한민준이라는 아이의 출생 기록을 찾아내. 출생 증명서. 병원 기록. 뭐든 좋아. 당장. 그리고 이 조사는 윤서희 관장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자신의 아내까지 의심하기 시작했. 같은 시각 자신의 레지던스로 돌아온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이
민준이를 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도 순간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들의 치밀했던 계획에 없던 돌발 변수였다. 대표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진정하게 생겼어요. 윤서희가 이미 내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강태민까지 가세할 겁니다. 그들이 민준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유진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7년 전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날처럼 최 실장은 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말했다. 준비했던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미국 병원의 출생 기록은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고 친분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태민이 제니치와의 힘을 동원해도 공식적인 루트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는요. 유진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그들은 DNA 검사 같은 더러운 수단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를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민준군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루트도 전부 변경하고 24시간 근접 감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공포는 잠시였다. 그녀는 곧바로 YJ 글로벌의 냉철한 대표로 돌아왔다. 그리고 강태민이 내 뒤를 캐는 동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황정수를 압박해야 해요. 그가 내 아들에게 신경 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GNHMO의 건설 매각건도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를 사방에서 조여와야 해요.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잔인해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늦은 밤 태민은 비밀리에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조차 믿지 못하고 외부 인력을 고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유진, 7년 전 뉴욕 도착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음. 뉴욕 장로회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호스피털에서 아들 한민준 출산. 출생 일자. 정확히 그녀가 쫓겨난 지 8개월 뒤 태민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임신, 출산,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비참하게 내쫓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흥신소 직원이 몰래 찍어온 민준이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유치원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아이. 그 사진 속에서 아이는 그와 똑같은 눈으로 웃고 있었다. 네. 아들. 태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가 버렸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한유진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음습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는 지하 주차장. 황정수는 구석 기둥에 기댄 채 불안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손은 며칠째 쉬지 않고 울리는 불법 도박, 빚독촉 전화와 윤 의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와 같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그때 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YJ 글로벌의 최진혁 실장이었다. 황정수는 화들짝 놀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최 실장은 그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비행기 티켓을 건넸다. 황정수 씨, YJ 글로벌의 한유진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봉투 안에는 그의 모든 도박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거액의 현금과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위조 여권, 그리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향하는 1등석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다. 황정수의 눈이 탐욕과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다. 내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최 실장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7년 전, 한유진 씨의 인사 기록과 보안 접속 기록을 조작했던 모든 원본 파일, 그리고 그 배후에 윤석현 의원과 윤서희 관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증거. 그것을 넘기면 당신은 이 나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황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윤 의원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배신의 대가는 죽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수년간 백업해둔 USB 하나를 최 실장에게 건넸다. 윤 의원의 약점을 잡고 언젠가 한몫 챙기려던 비장의 카드였다. 여기 다 있습니다. 7년 전 그 일의 원본과 GNHMOA 건설을 이용한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며칠 후 YJ 글로벌 대표실. 유진은 황정수가 넘긴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조작된 증거의 원본 파일. 그것을 보는 순간 유진의 손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사적인 복수보다 더 큰 그림을 움직일 때였다. 그녀의 시선은 GNHAWA 건설 비자금 폴더에 멈췄다. 그 안에는 징화 건설이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빼돌려 윤석현 의원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GNHWA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GNHWA스의 건설 매각을 거부했던 강태민에게 시장이 직접 그 칼을 휘두르게 만들 순간이었다. 최 실장, 이 비자금 자료만 따로 정리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유진이 차갑게 명령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GNH웨이 그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터져야 해요. 단, 7년 전 내 파일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는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지니와 그룹, GNHWA 건설 통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윤석현 의원 측근 연루. 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을 도배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GNH웨이 그룹의 도덕성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GNH웨이 그룹 본사 40층.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GNH웨이 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장 저 보도 막지 못해 강태민이 재무 담당 부사장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본물 터진 듯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시장에 내던졌다. 진치웨이 그룹의 시가 총액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태민은 이 모든 것이 한유진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GNHWA다 건설 매각을 압박했던 이유. 그것은 부실을 정리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스스로 손을 자르라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이다. 그리고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GNH웨이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투자자가 패닉셀에 동참하는 바로 그 순간 YJ 글로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YJ 글로벌의 워룸.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대표님, G&H, MOH 그룹 지주사 주가가 목표 지점인 7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작하죠. 유진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미리 확보한 자금. 전액 투입합니다. 시장에 풀린 G&H웨이 지분을 남김없이 매입하세요. YJ 글로벌은 그동안 준비해온 막대한 실탄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들은 폭락한 지나이치와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누군가 G&H웨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가의 하락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었다. G&HW의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대적 M&A 시도였다. 강태민은 내부 비리 폭로와 외부의 경영권 공격이라는 최악의 이중고에 직면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해준 강력한 뒷배. 그의 장인이자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현 의원이었다. 태민은 곧장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니츠웨이 건설 비자금이라니요.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해 주셔야겠습니다. 태민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윤 의원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다. 그는 이미 검찰 수사 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태민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벗어날 생각이었다. 강서방. 윤 의원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싸늘하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나까지 무너질 순 없네. G&H의 건설 문제는 자네가 총대를 메고 책임져야겠어. 자네가 모든 걸 안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G&H웨이와 나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 선언이었다. 태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이 그동안 헌신했던 장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 윤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희 씨, 지금 아버님이 나더러 물러나라고 하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의 윤서희의 목소리는 남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에요. G&H웨이 경영권 걱정 말아요. YJ 글로벌이 아무리 지분을 사들여도 아버지가 막아주실 거야. 대신 당신은 잠시 빠져 있는 게 좋겠어. 잠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태민 씨. 서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 요즘 나 몰래 한유진, 그 여자 뒤나 캐고 다닌다며 7년 전 그 애까지. 당신 지니치웨이를 지킬 자격 없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얌전히 이사회 결정이나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다. 그들이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들이 7년 전 한유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버려지고 있다는 끔찍한 아이러니를 절감했다. 같은 시각 YJ 글로벌 사무실. 최 실장이 유진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G&HAA 그룹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강태민 일가의 우호 지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GNHWA의 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폭풍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태민은 고립되었다. 이제 그가 7년 전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차례였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칠흑 같은 절망이 강태민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GNHFA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 중이었고 윤 의원과 윤서희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 그가 고용했던 흥신소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보고서에는 그가 호텔 로비에서 민중과 마주쳤을 때 아이가 마시고 버린 주스컵에서 몰래 확보한 DNA 샘플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 99%,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 한민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태민은 서류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가빠졌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자신의 핏줄을 품은 여자를 산업 스파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워 지옥으로 내쫓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거대한 산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버렸다. 그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할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었다.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흥신소는 태민의 지시대로 7년 전 사건의 진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한유진이 해고된 직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황정수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그 돈의 출처는 지금 한창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GNHWA 건설의 비자금 계좌, 즉 윤석현 의원의 검은 돈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윤서희가 아버지인 윤 의원의 힘을 빌려 황정수를 매수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룹에서 쫓아냈고 태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였다. GNHW의 건설 비자금 스캔들은 유진이 터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파멸시킨 그들의 자금줄부터 공격했던 것이다. 태민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진의 순수함을 의심했고 윤서희의 교활한 연기와 장인의 위선적인 권력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GNH 데모의 전체를 부패한 정치 세력의 손에 넘기는데 일조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서희와 윤 의원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금 당장 한유진을 만나야 했다.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그것이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든 아니면 지옥불에 함께 떨어지기 위한 마지막 고백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YJ 글로벌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최진혁 실장이 그를 막아섰지만 태민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를 밀치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표실로 뛰어 올라갔다. 한유진 태민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우에 휩쓸리는 GNW 그룹 본사 건물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아니, 7년 전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이룬 자의 냉혹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강 대표님. 남의 회사에 이렇게 무단으로. 민준이. 태민이 유진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져 나왔다. 내 아들. 맞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고통스러운 확인이었다.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게 지금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미안해. 유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태민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윤서희와 그 장인놈한테. 내가 완벽하게 속았어. 7년 전 네가 누명을 썼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황정수. 제인 H. 웨이 건설 비자금. 내가 쓰레기였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알게 된 진실들을 토해냈다. 그는 유진의 발치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하지만 민준이.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 제발. 태민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인 H웨이 총수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한낱 비참한 남자에 불과했다. 유진은 눈물 흘리는 태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7년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잠시 아려왔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차가운 이성에 짓눌렸다. 용서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당신의 그 사과 한마디가 내가 7년간 겪은 지옥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유진은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혼자 아이를 낳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아이가 아파서 밤새 울 때 당신은 윤서희의 곁에서 웃고 있었겠지. 내 아들이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했을지 당신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태민의 심장에 밝혔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어요. 7년이나 늦었으니까. 유진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내와 장인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법대로 할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G&H 웨이 그룹의 경영권, YJ 글로벌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윤서희와 윤석현 의원의 비리, 내가 직접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그 진실이라는 것도 내가 이미 6개월 전에 확보한 증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태민은 그녀의 치밀함과 냉혹함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될 것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유진이 그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건 내가 7년 전 G&Hm의 본사 로비에서 비를 맞으며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강태민 씨. 태민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표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절망은 가장 밑바닥에서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자신을 속인 윤서희와 윤 의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GNH웨이의 그룹의 모든 감사 자료, 그리고 윤서희 관장이 관리하는 아트센터의 최근 7년간 모든 회계 자료를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YJ 글로벌 관련 MA 자료 전부를 한유진 대표에게 넘겨.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끌고 들어가기로. 한유진의 사무실. 모니터에는 거대한 데이터가 전송된 직후의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강태민이 보낸 자료는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GNHMA 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기둥 속을 파먹고 있던 암세포. 즉, 윤서희와 윤석현 의원이 지난 7년간 그룹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좀먹어왔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의 집대성이었다. 최진혁 실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했다. GNHW의 아트센터를 경유한 수백억 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 윤 의원의 압력으로 GNH웨이 건설이 따낸 불법적인 광급 공사 계약서 원본. 그리고 7년 전 황정수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바로 그 비자금 계좌의 상세 입출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 실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악이 묻어 있었다. 황정수가 넘긴 7년 전 증거와 강태민의 내부 자료가 합쳐지니 윤 의원 일가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 있는 아트센터 기부금 위장 횡령 내역이라는 파일을 차갑게 응시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게 아니었다. 그는 GNH웨이라는 거대한 배가 윤 의원 일가와 함께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이 모든 자료를 넘긴 것이다. 그는 GNH웨이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는 GNH웨이를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속죄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한민준에게 껍데기뿐인 회사가 아니라 부패를 도려낸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거겠죠. 비록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가더라도 유진은 강태민의 뒤늦은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바로 그때 태민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수신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의 태민의 목소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오만함도 절망도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자료. 확인했소. 그게 내가 당신과 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오. 그래서 GNH웨이를 윤 의원 손에 넘기고 순순히 대표직에서 물러나시겠다. 유진이 차갑게 받아쳤. 아니, 난 GNH웨이를 지킬 거요. 아니, 정정하지. 우리가 지켜야 하오. 태민의 목소리에 뜻밖의 힘이 실렸. 윤 의원 측이 나를 해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소. 다음 주 금요일이요. 모든 준비를 마쳤더군. 유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YJ 글로벌은 GNH웨이 건설 비리 폭로 직후 폭락한 주식을 매집해 단숨에 1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강태민과 그의 기존 우호 지분을 합치면 25% 남짓. 윤 의원 측은 비자금 스캔들로 태민의 신임이 바닥을 친 지금 외국계 펀드와 소액 주주들을 선동해 태민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할 계획이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캐스팅 보트는 이제 한유진, YJ 글로벌이 쥐고 있었다.
그녀가 윤 의원의 편에 서면 강태민은 즉시 해임되고 지이니치와는 윤 의원 일가에게 통째로 넘어간다. 그녀가 강태민의 편에 서면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7년간 꿈꿔온 복수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지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이 해임되고 지인 에치웨이가 망가지는 것. 그게 내가 7년간 바라던 그림일 텐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진심을 마지막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그의 속죄가 또 다른 기만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망가지는 게 아니오. 통째로 빼앗기는 거지. 당신과 내 아들의 것을 7년 전 당신에게 그토록 끔찍한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도둑들에게 넘겨주는 꼴이오. 태민이 절박하게 말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지인 H웨이를 지켜야 하오. 당신의 복수는 윤 의원 일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아니었소. 내가 넘긴 자료라면 충분하잖소. 주주총회 현장에서 그걸 터뜨리시오. 태민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면 차인 HMOA 그룹의 내 모든 지분, 즉시 내 아들 한민준에게 양도하겠소. 내가 받아야 할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소. 유진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결정은 더 이상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YJ 글로벌 대표로서의 냉철한 판단에 기반했다. 지인 H웨이가 부패한 윤 의원 일가에게 넘어가면 회사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다. 하지만 경영권을 방어하고 부패 세력을 척결하면 지인 H웨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민준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 좋아요. 거래하죠. 유진이 마침내 차갑게 선언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YJ 글로벌은 강태민 대표의 경영권 방어에 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죠.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의 것을 지키고 내 복수를 내 손으로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덧붙였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의사진행과 폭로의 전권은 YJ 글로벌, 즉 내가 가집니다. 당신은 그저 윤 의원에게 버림받고 해임 위기에 몰린 무능한 CEO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세요.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알겠소. 뭐든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강태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답했다. 그렇게 가장 차가운 방식의 뜻밖의 동맹이 체결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 즉 속죄와 복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지인 HW의 그룹을 좀먹어온 윤석현 의원 일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었다. 한편 윤서희와 윤 의원은 자신들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인 H웨이 2대 주주인 퍼시픽 에셋계 대표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이번 주총에서 강태민만 끌어내리면 지인 H웨이 T웨이는 완벽하게 우리 것입니다. NBT 인수권도 백지화하고 지인 H웨이 건설을 통해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희는 한유진의 존재가 내심 마음에 걸렸다. YJ 글로벌은 어쩌죠? 그 여자가 15%나 가지고 있어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윤 의원은 그런 딸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그 여자도 결국 돈이 목적인 장사꾼이야. 강태민이 몰락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지는 배에 올라타겠느냐.
이미 우리 쪽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 그것은 유진이 의도적으로 흘린 역정보였다. 유진은 유니원 일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도록 YJ 글로벌 역시 강태민을 배신하고 경영권 찬탈에 동참할 것처럼 거짓 신호를 보냈다. 윤 의원과 윤서인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한유진의 복수심의 깊이를 그리고 강태민의 속죄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유진은 최 실장과 함께 YJ 글로벌 워룸에서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황정수가 넘긴 7년 전 조작 증거 원본, 그리고 강태민이 넘긴 지니치의 더블웨이 건설 및 아트센터 비자금 내역, 이 두 개의 폭탄을 주총 당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동시에 터뜨릴 겁니다. 윤 의원 측은 우리가 경영권 찬탈에 동조할 것이라 100% 믿고 있을 겁니다. 최 실장이 모니터에 주주총회 당일의 복잡한 시나리오를 띄웠다.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 주주총회 현장에서 윤 의원 일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미리 대기 중인 검찰에 현장 고발 조치합니다. 동시에 강태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민의 역할은 그는 예정대로 해임 위기에 몰린 무능하고 부패한 CEO 역할을 맡을 겁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피해자로서 윤 의원 일가를 고발하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가 속죄하고 지니치웨이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죠. 유진은 지니치웨이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초라하게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건물의 운명을 결정할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최 실장, 강태민에게 전하세요. 연기할 준비나 잘 하라고. 무대 위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까.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태민은 유진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텅 빈 집무실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연기라. 7년간 그는 윤서희와 장인의 꼭두각시로서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것은 파멸을 위한 연기가 아닌 속죄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위한 생의 마지막 연기였다. 그는 기꺼이 한유진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로 결심했다. D-Day, G&H 웨이의 TVA 그룹 임시 주주총회 당일 GNHWA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윤 의원 측 인사들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단상에 앉은 강태민은 벼랑 끝에 몰린 죄인처럼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 시작 직전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2대 주주 YJ 글로벌의 대표 자격으로 한유진이 등장했다. 그녀가 입장하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단상에 앉은 강태민과 주주석 맨 앞자리에 앉은 윤서희를 차례로 훑었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결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GNHWA 그룹 본사 1층 대강당. 대한민국 재계의 시선이 모두 이곳에 집중되었다. 임시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공기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민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좌우로는 GNH웨이의 그룹의 이사들이 그리고 주주석 맨 앞줄에는 윤서희와
그녀의 아버지 윤석현 의원이 승리를 확신한 듯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윤 의원 측은 이미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간단했다. GNH의 건설 비자금 스캔들의 모든 책임을 강태민에게 전가하여 그를 해임하고 곧바로 윤 의원 측 인사를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들에게 15%의 지분을 쥔 한유진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지는 배에 올라탈 리 없는 영악한 사업가일 뿐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예정대로 윤 의원 측근인 한 이사가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지인 THMOA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인 TMOA 건설 비자금 스캔들과 주가 폭락 사태는 모두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주주는 강태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즉각 발의하는 바입니다. 날카로운 규탄과 함께 강당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태민 물러나라. 주가 폭락 책임져라. 모든 시선이 단상의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진의 시나리오대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울려 퍼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GNH와 그룹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다. 윤서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장님, 표결에 앞서 제2대 주주인 YJ 글로벌 대표로서 공식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 한유진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윤 의원은 의아했지만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그녀의 발언을 허락했다. 어차피 그녀의 발언은 해임한 가결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 생각했다. 단상에 선 유진은 강태민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주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윤서희와 윤 의원을 향해 있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GNH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강태민 대표의 해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GNH와가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근본적인 암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윤서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유진은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첫 번째로 화면에 떠오른 것은 7년 전 유진의 인사 기록 카드였다. 징계 사유 핵심 기술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행위. 강당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것은 유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조작되기 전에 깨끗한 원본 로그 파일과 황정수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7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지니치웨이의 후계자와 감히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된 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유진의 손가락이 정확히 윤서희를 가리켰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윤서희 관장님입니다. 뭐라고 저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윤서희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자금은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바로 오늘 이 사태를 만든 GNWA 건설 비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스크린은 즉시 강태민이 넘긴 GNH와의 건설 비자금의 상세 흐름도로 바뀌었다. 수천억 원의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어떻게 지니치 MWA 아트센터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윤석현 의원의 정치 자금으로 세탁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GNH 태무이 그룹의 위기는 강태민 대표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7년간 그룹에 기생하며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유착하여 사익을 채운 윤석현 의원과 윤서희 관장.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유진의 외침은 천둥처럼 강당을 울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윤 의원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유진이 자신들의 비리 증거까지 모두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든 주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윤 의원 일가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침묵을 지키던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모든 자료는 제 손으로 YJ 글로벌 한유진 대표에게 넘긴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태민에게로 향했다. 윤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나는 지난 7년간 내 아내와 장인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JNH웨이를 병들게 했습니다. 7년 전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쫓겨나는 것조차 방관했습니다. 태민은 지니웨이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지니치와이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아버지로서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석현 의원과 윤서희 관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GNH의 그룹 차원에서 공식 고발합니다. 강태민의 충격적인 고백과 내부 고발은 모든 상황을 종결지었다. 윤 의원과 윤서희가 경호원들을 뚫고 도망치려던 순간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석현 의원님, 윤서희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권력의 부녀가 수갑을 찬 채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윤서희는 유진을 향해 한유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악을 썼지만 유진은 그 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7년간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회의를 속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은 상정된 바 표결을. 그 순간 유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YJ 글로벌은 강태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는 JNH와를 망친 주범이 아니라 부패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힌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는 JNH웨이를 개혁할 유일한 적임자이며 YJ 글로벌은 이대주주로서 강 대표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유진의 선언은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윤 의원 일가라는 암세포가 제거된 지금 주주들은 JNH웨이를 안정시킬 리더가 필요했다.
YJ 글로벌의 15%와 강태민의 25% 지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외국계 펀드와 소액 주주들의 지지가 더해져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G&H 태블웨이 그룹의 경영권은 기적적으로 방어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윤희원이 준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버렸던 여자 한유진이 허락한 속죄의 기회였다.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로 G&H웨이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 격동의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G&Hm웨이 그룹을 집어삼킬 듯했던 거대한 폭풍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적 심판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다. 윤석현 의원과 윤서희 관장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G&H웨이 그룹을 통해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G&H웨이 그룹은 한유진의 지휘 아래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YJ 글로벌의 자본력과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선진 경영 기법을 총동원하여 G&H웨이 부실한 재무 구조를 수술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G&H웨이 건설은 과감하게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아트센터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주주총회 직후 약속했던 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인 G&H웨이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7년 전 비리를 묵인했던 방조죄와 일부 경영상 배임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모든 비리 자료를 넘기고 내부 고발자로서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G&H웨이 총수로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잃고 평범한 자연인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태민은 한 법무법인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G&H웨이 그룹 지주사의 지분 25%.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아들 한민준에게 양도하는 상속 증여 계약서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유진이 민준이의 법정 대리인이자 후견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7년 전이나 주주총회 당일이나 변함없이 차가웠다. 서명을 마친 강태민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급격히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7년 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걸로 내가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을 마친 것 같소.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었소. 유진은 서류를 확인한 뒤 변호사에게 건넸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대해서는 YJ 글로벌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용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종결이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준이, 언젠가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하겠지.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건 민준이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는 아이에게 진실을 가르칠 것이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유진은 덧붙였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은
법정에서 치렀고 이 지분으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 앞에 진예치웨이 죄인으로 나타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태민에게 내려진 마지막 선고이자 그녀가 베푼 최소한의 자비였다. 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날 오후 GNH웨이 그룹 본사 40층. 과거 강태민의 집무실이었던 그곳은 이제 GNHWA 그룹 임시회장이자 최대 주주가 된 한유진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이사진과 임원들 앞에서 GNHWA 그룹의 미래 비전과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YJ 글로벌의 최진혁 실장이 진요아의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배석해 있었다. GNH웨이는 과거의 부패한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내고 투명한 지배 구조와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YJ 글로벌은 최대 주주로서 GNHW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진들은 월가에서 온 얼음 여왕이 아닌 GNH웨이를 구한 개혁의 선봉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다. 7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 GNHWAHAAH와 라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당당한 미래.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정의로운 재생으로 완성되었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유진은 한남동의 레지던스로 돌아왔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유진은 딱딱했던 임시회장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로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보고 싶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들의 존재를